공화국을 혁명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 책을 보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책에 사상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려고 이게 대통령 후보 나와서 1600만 표를 넘게 받았잖아,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아놓고 보니까 만약에 이때 정권 바뀌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아찔했다 그러잖아. 아찔했다고. 이미 북한에다가 연방해서 다 넘겨줄 계획 사인까지 김대중 때부터 그 다음에 노무현 때, 문재인 때 가서 이런 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둘이 손잡은 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백두혈통에게 나라 넘겨주겠다는 약속이더라고. 우리는 그것도 몰랐지. 이런 인간이 여기서 이 책을 읽어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론에서 나오는 게 기업 파괴시키겠다는 거야. 대한민국 망하게 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수습 불가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북한에 넘기겠다, 못 살게 하겠다는 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할게. 이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역사 청산하자. 역사. 그래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이라는 거야. 북한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그 전에 있던 김일성이하고 그런 인간들 있잖아. 응? 박헌영이, 이 박헌영이하고 해서 세월을 그 공산국가가 세워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못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대통령을 하려고 지랄 떠냐고. 북한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친일, 독재, 부패, 우파 세력을 청산하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요 절대 친일 세력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일본, 나중에 돌아서 6.25 올 때 일본을 하도 싫어해서 일본 돌아서 왔어. 일본으로 안 왔어요. 삥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도 막 그냥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여기 친일, 독재, 부패 청산하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2항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과 2항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난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법을 지금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보세요. 70여 년 쌓아놓은 친일, 독재, 부패 세력 적폐 청산이 새로운 출발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을 세우는 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민주공화국의 건설의 완성이다. 지금 저들의 그동안에 세웠던 거 다 파괴하자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민민주공화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 이 책에다가 뻗어치 써놓고 이대로 지금 이재명이가 진행하고 있다니까. 이 사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 이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종북 세력들,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 당선권에 들어가도록 공천해놨어요. 공천해놨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하러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떡할까? 우리 교인들. 에? 그렇다면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밑에 읽어볼게요. 미 군정을 등이었고 친일파를 등용하는 것도 모자라 6.25 전쟁 시 도주한 매국 친일파 이승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 이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게, 이 나라의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이 누구냐? 대한민국을 건립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굳건한 가운데서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청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청산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을 청산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아 먹고 야단이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16 군사구태타를 일으키고 일천황에게 충성한 철권 통치자 박정희가 척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가요 대한민국 산업화 이룬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신당동 여기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사과도 있잖아. 역사는 신당동에서 일어났다니까. 박정희 사과 여기 있잖아. 한번 가봐요. 네, 가보면 막 저 김대중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같은 거 뭐 어마어마해요. 화려하고 동상도 세워놓고. 박정희 대통령 가보세요. 그냥 한옥이요, 한옥. 초가상 초라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책 읽은 글 읽은 데다 이렇게 해놨는데 쬐끄만 방도 안 가보셨죠? 회개해. 여기까지 와도 안 했으면요. 여러분, 중구가 어떤데요? 건국의 대통령인 정동제일교회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다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5.18 사태의 확실한 주범 전두환이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라가 혼란에 막 어두움에 있을 때 나라가 그때 전복되기 직전이요. 이때 이거 잡지 못했으면 대한민국 질서 잡지 않았으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전두환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라 안정하고, 그리고 전두환이가 통치하는 동안에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부채가 없이 빚을 갚은 대통령이야. 이 대통령이 나라를 호환하고, 그리고 자기가 독재로 끝까지 하려면 끝까지 붙들고 있지. 누구야? 노태우한테 물려주겠어요? 그것도 50대에?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죠.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독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자기가 닦아보니까 정승화가 그 일으킨 걸 보니까 나라가 정말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정치,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하라고 그럴 때부터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새누리게이트, 국정농단, 박근혜, 그리고 이들의 자양분 역할을 해온 수구재벌과 우파 정당들, 이런 사람을 다 때려 잡아야 된다, 엎어버려야 된다,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나라 우파 대통령들은 전부 다 비참하게 됐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대통령들은 재산 뺏기고 감옥 가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한테 생활비를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더래.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히려 이들은 건국과 번영의 주인공인데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승만, 경제로 나라 번영시킨 박정희, 저들은 이들이 해놓은 거 따먹고 앉아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저 북한에다가 나라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청산시켜야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 초창기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 보세요. 왕정정치 아니에요? 고종황제 때. 그렇죠? 왕정정치했던 나라가 이 근대사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요? 이승만이잖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여성의 투표권을 준 사람이야. 여성 인권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자들은 그 앞에 철해야 돼요.
이 여자들 오늘부터 가면서 이승만 이러고 다녀야 된다고. 자, 넘겨서 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유능한 진보, 실력 있는 진보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웃긴 자. 그 진보 세력만 이기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특권을 대다수 국민들을 불평등, 불공정하게 만들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들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이 지금 잘 살아, 우리가 잘 살아. 그런데 우리 보수 때문에 못 삽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가 못 삽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와보고 놀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입고. 여러분, 솔직한 집에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에 안 먹고 싸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뒤져보면 주머니에 꼽붙여 놓은 돈은 얼마나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200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왔어 안 왔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이 맞아, 저것들의 말이 맞아?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말이 맞았잖아. 틀린 말 뭐 있어요? 거기다가 왜 우리가, 아휴. 여기 보세요. 보수 수구 세력들은 진보를 무능과 종북좌파로 연결해 공격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파들 아니면 대한민국은 안 돼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중도에서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부터는 우리나라는 우파 좌파로 딱 갈라져 있어요. 중도는 없어요. 중도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우파거나 좌파로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결정돼 있는 거야. 다만 표를 확실하게 내느냐 쬐끔 내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미 속으로는 우파 좌파가 결정돼 있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이게 우파에 있는 동은이요. 이걸 몰라. 이쪽으로 가면 그들이 표가 올까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전라도 표가 국민의힘 준디야? 국민의힘은 안 줘도 자유통일당은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많으니까. 또 이거 보고 또 선거법에 걸리겠다. 자, 밑에 보세요. 보수 수구 세력들은 진보를 무능 또 종북좌파로 연결해 공격해왔다. 오히려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로 목숨 걸고 기득권과 싸울 용기가 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무슨 여기 보면 기득권의 보수래. 지금 저들이 보수요? 아주 비리 집단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요 범죄자들의 소굴이 숨어 있는 곳이 되는 것 같아. 이번에 싹 가르쳐야 돼. 국민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아니 범법자들이 도피처가 되면 되냐고. 이미 다 재판받고 형이 다 매겨져 있어요. 조국도 2년형 받았어요. 딱 하면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당 오야봉이야. 당.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라니까. 아, 무슨 얼어 죽을 소나무당이냐고. 감옥에 가 있는 놈이. 송영길이가 소나무당을 만들어서 소나무가 얼마나 미안한지 고개를 못 든다니까. 예. 그 다음에 이들이 뭐냐, 검찰들이 죄를 잡으니까 검찰 독재라고 우긴 해. 검찰 독재. 그래서 제일 먼저 검찰부터 다루자. 지금 조국도 누구부터 잡겠다고 그럽니까? 검찰부터 잡겠다는 게 공약 1호요. 얼마나 범법자를 잡아내. 아니 검찰이 죄인 잡아내는데 죄를 안 졌으면 뭐 문제예요? 나 107가지 고발당했다니까? 그래도 나는 말짱하잖아. 기소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19년도에 우리를 모함해가지고 이걸 만든 사람을 우리가 고발했거든.
근데 19년도 한 걸 아직도 이 검사들이 지우고서 안 해요. 그래서 오죽답답 보면 제가 국가권익위원회 찾아 들어가서 이거 공익제보자 아니다, 도둑년들이다, 이단에 빠져가 도둑. 아니 우리 학교에 거짓 교사 이름을 올려놓고, 그리고 교직원공제에서 유흥자를 17억 4천 받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온다 하니까 겁이 나니까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도 돈 가져간 거 없고 그 인간들도 돈 가져간 거 없고 학교에서 펌법할 게 없어. 다만 흠이 있다면 장소가 좁아서 교회 건물 쓰고 저쪽에 건물 쓰고, 애들 연습실이 또 이렇게 탈선하기 쉬우니까 보호해주는 연습실을 만들어서 연습해주고 애들 교육해준 거, 그거 외에는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돈도 우리가 가져간 것도 없고 꼬라박기 바빴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그러니까 형사들도 처음에는 되게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엄청 빡빡하게 잡더라고, 경찰놈들이. 그래 잡는데 이상한 거예요. 앞만 뒤져도 뭐가 나와야지. 통장을 뒤져봐도 적자요. 집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재수씨, 장학봉 목사네 재수씨 것까지 통장 뒤졌어.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이분이 책 써가지고 책값 들어온 거,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거냐 그거 조사해서 이 책에서 책이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거 하는 거 나니까 이상하다. 나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형사도 있어야 돼요. 우리 김병일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이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내가 경찰 수사로만 전문 수사가가 있다가 은퇴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내가 붙여주겠대.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창우 우리 교회 지금 잘 나오잖아요. 이분이 불교 신자야. 진짜 불교 신자인데 온 거예요. 불교 신자니까 이제 관통법이 있겠지. 남의 아버지를 그렇게 찾잖아요. 남의 아비다오, 남의 아부다오 그러잖아. 근데 이분들이 싹 서류를 뒤지더니 형사 두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뭐가 감사합니까? 그래. 아무리 목사님들이 깨끗하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해 보면 다 나온다 이거야. 뭔가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나온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나온대. 나올 게 없어. 빚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 근데 이분이 나한테 오더니, 이창호 국장이 지금 국장으로 계신데, 이분이 계속 우리 교회 와서 세례도 받았어. 왜 그러냐, 목사님같이 깨끗하게 하는 분이 없다고 우리 교회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교인이 됐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이분이 탁 이렇게 하면서 조사하는데 막 조사하는 거야. 목사님 이게 이상하다고,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전혀 몰라서 그랬더니 사학 퇴직연금을 조사해보재. 사학 그런 게 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무 행정을 하던 애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나 목회만 했지 뭐 그거 했나? 사학연금 거기 한번 뒤져봐 봅시다. 그래가지고 연금해보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 퇴직적립해놓은 데를 확인해 봅시다. 그 퇴직적립에서 여기 이제 기업은행에서 했다. 그 기업은행 가서 해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란 거니? 목사님 교직원 공제를 조사해보래. 이거는 내가 창세리로 처음 듣는 이름이야. 우리 대한학교라 그런 게 없을 텐데 어쨌든 조사해 봅시다. 교직원 공제 조사해 봅시다. 그래, 알았어. 교직원 공제 조사해 보자. 그 우리가 질문하니까 교육청에서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알려주는 거야. 몇 번 알아보려도 안 알려줘.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써.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분만 우리 학교 선생인데 이분들 외에 선생이 있는가 확인해 달라. 그리고 딱 넣었어요, 서류를.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사를 나온 거예요. 왜냐? 없는 선생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24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 없는 가짜 선생이 24명이 들어있고 거기서 유흥자를 17억 4천을 빼가서,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하러 왔는데 우리 학교 선생 아니다, 나 처음 본다. 그랬더니 내가 공사하려고 유흥자를 빼내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인용했대.
근데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날 위해서 빚을 내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빚을 내주겠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판결해가지고 싹 3차까지 대법원까지 갔는데 걔들이 졌죠. 져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직원 공제, 이게 얘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공익제보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인정한 사람들은 또 이걸 해제를 못 한다네?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갱이 법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국가권익위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위원장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조사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사 나와요. 다시 조사.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쟤네들은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사상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 그 스트레스는요 정말 상상해요. 변호사비만 수십억이요. 오죽 돈이 없으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모금을 다 했겠어요.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얘네들이 검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다 이렇게 검찰들을 찍소리 못하게 탄핵하고 우리 조사하려고 하면 쫓아버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쟤들은 뭐냐,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 서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런 지방자치제, 지방자치회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여기 이런 말이에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어라. 지방자치의 꼬리를 잡아서 대한민국을 흔들어라. 이게 이 책에 나와.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어라. 그러니까 나라를요 나라되게 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망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책에 있는 걸 갖고 한다니까. 이거 몰래 숨긴 거예요. 다 걷어서 숨겨놨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내가 찾았느냐? 우리 교인들이 도사잖아. 인터넷 조회해봐. 인터넷 조회하니까 3권이 나왔어. 3권. 그거 수집해낸 거예요. 더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넘겨보. 공정경제.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재벌을 개혁하자. 여러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재벌을 개혁한대. 자, 여러분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뺏어서 여러분 주면 좋잖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좋잖아. 주식도 다 나눠주면 좋잖아. 어? 그러면 재벌 거 다 뺏어 주는데 얼마 못 가는 게 아니라 주식 줘봐야 주식값 떨어져서 종이장 돼요. 종이장 돼.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물이 많이 고였으니까 그 물을 다 퍼서 나눠주고 샘이 안 나오게 해버리면 그게 낫겠어? 물 나오는 만큼 퍼가고 계속 샘이 나오게 하면 좋겠어요.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밑에서 월급 받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국가 경영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단순 세포,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내 게 아닌데 생명 걸어 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내 거라고 그래야 생명 바쳐 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얘들은 지금 첫 번째 뭐냐? 함께 잘 사는 나라에서 재벌 개혁을 하는데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재벌의 기업을 뺏겠다. 재벌 해체입니다. 백성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재벌 해체. 두 번째, 기업가를 구속하겠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30억 이상 된 사람들에게 그 무슨 세냐, 상속세를 90% 걷겠다. 그러면 30억에서 90%를 가져가면 얼마요? 그러면 3억 남는 거예요. 3억. 여러분 이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표를 주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알려주잖아.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하도 학교 문제 때문에 당해가지고 그 아주 뭐 전교조애들이 와가지고 쟤들 편만 드는 거예요. 우리 말은 듣지도 않아. 오너 말은 안 들어요. 학교를 뺏으려고 그러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놈들이야. 근데 임자 잘못 만났어요. 우리 학교들 다 넘어가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뺏긴지 아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학교는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야. 법인을 어떻게 뺐냐면 막 해가지고 이건 학교 무리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내려보내거든요. 관선이사를 내려보내고 나면 관선이사가 학교장을 임명해버리면 학교 넘어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마을교회 산하 대안학교 서울실용음악 고등학교야. 이 사회가 없어. 이 사회에서 결정할 게 없어. 누구냐? 예수마을교회에서 결정해야 돼. 예수마을교회 산하 서울실용음악 고등학교야. 그리고 교장을 지들이 파송하려고 해도 이게 교육청에 법인이 등록이 돼야 교장을 파견하거든. 근데 얘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나를 자르더니 내가 그때 교장이었거든. 교장을 내보내겠대. 파견을 했대. 내가 교장도 임명했었는데 그 교장 사표 내게 하고 파견하겠대. 해봐. 그 파견했어요. 방지일이라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 아는 방시혁인가? 방시 같은 그분이 와서 보니까 이분이 공무원이잖아요. 2주 딱 지나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걸 안 거야. 나는 이 학교를 올 수가 없는 건데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도망가 버렸어. 안 하겠다 그러고. 왜냐면 공무원 잘리게 생겼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 한 주간 교육감이 뭐라고 그래가 너 말 안 들으면 너 지방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와서 보더니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학교를 훌륭하게 잘 꾸며놨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기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목사님 나 여기 있으면 내가 아무래도 불법인 것 같습니다. 알긴 아시네. 내가 뭐가 자르려고 그랬거든. 당신 법적으로. 목사님 저 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방으로 쫓겨나 버렸어. 여러분 교장을 보내는데 누굴 보낸지 알아? 나중에는 완전히 감리교 목사를 내려보냅니다. 교육감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좌파, 목사 중에 좌파. 근데 그 목사도 좌파라도 감리교 목사니까 나한테 함부로 안 하지. 감리교에서 죽으니까. 이분하고 이제 관계를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불법이니까 법인을 만들겠다는. 법인 만들어봐. 되나 안 되나 내가 보내라고. 내가 할 때는 안 만들어줬거든요. 그 법인이 다 됐어. 다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립자부터 다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한 가지만 하시라고. 건물은 내가 안 내놓겠다고. 이게 예수마을교회로 돼 있는 건물이니까 건물은 안 내. 아니 건물 안 내놓으면 이게 법인이 안 되는데?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아니 설립자도 너희들이 오고 교장도 너희들이 오고 그런데 내가 왜 건물을 내놔? 안 내놓지.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안 되겠네 우리 그만두고 가자. 그래 다 철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법인을 신청을 했어. 이제 다 갔으니까 법인을 신청했더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끝날 때까지 안 해준대. 그래서 그냥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좌파들이요 학교 사립학교 다 먹어버렸어요. 법 있는 대학교들 다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사관학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학교도 폐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빨갱이들 놈 때문에 못 해먹겠다. 다 우리 학교 여기 유치원도 한일 유치원도 결국에는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교회가 다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넘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동소득도 일한 만큼 돌려받는 사회. 그러니까 평준화라든가
똑같은 월급 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다 문제예요. 그 다음에 농협 정책을 하는데 하여튼 뭐 농촌에 뭐 보조 육성을 하겠다, 에너지 정책을 해가지고 원전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제가요 문재인이가 그 정치할 때 잘못한 거 금호 타이어 팔아먹은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 어디야 저기 어디야 거기 새만금 거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 인간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괴시킨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60페이지야 60페이지. 그거 내가 다 조사해놨거든. 그거 한번 내가 터뜨리려고 그래. 이거 한 건만 해도 문재인이는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그냥 그 사형은 너무 좀 심하고 이거 아주 영원히 법속에서 그 감옥에서 못 나와야 돼. 인간은 얼마나 잘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나라를 엉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넘겨보세요. 평화통일 이제 내가 끝낼게.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웃기는 게 통일이 법이다. 통일이 법이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얘가 얼마나 웃기냐면 선택적 모병제를 해가지고 군사, 우리가 전쟁 연습하는 거래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국가 방위를 세우는 거예요. 국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전쟁 연습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총을 먼저 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얘들은 그게 전쟁 연습이래요. 그러면서 군인들의 현역 군인들을 얼마로 하냐? 10개월로 하겠대. 10개월. 여러분 10개월이면요 가서 제식 훈련하다 끝나. 이건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인은 10만 명으로 줄이겠대. 북한은요 모병제까지 해서 10만 명이겠대. 북한은 지금 100만 군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숫자가 줄어서도 난리인데 무슨 10만,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 잡수세요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은 평화통일의 공든탑을 이명박 박근혜가 떨어뜨렸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복무기간 거기 나오죠. 딱 넘겨서 보면 10개월을 하겠다. 복무기간 뭐 무기도 첨단화하고 이제 훈련도 안 시켜요. 문재인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훈련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컴퓨터 보고 장난하고 게임했습니다. 컴퓨터도 다 고장나가지고요. 군사훈련도 뭐 갖고 이제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게임으로.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군대 가 있는 하사관이 있거든요. 여자도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딸, 우리 교회 출신인데 걔가 가서 근데 컴퓨터도 고장 나가지고 안 되는데 게임하고 앉았대. 적들이 싸우는 거 이걸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나마 지켜줘서 이번에 정권 바꿔놓은 거 감사해야 돼요. 이들 모세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자.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 뭐 괴롭히는 거 있어? 나는 어렸을 때 미군들 지나가면요 헬로 초콜릿 기분이 먹던 것도 좋아요 그리고 돌아다녔거든. 그들이 먹다 시리에이션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그랬다고. 아니 하다못해 뭐 그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장에 가서 꿀꿀이죽 잡숴 보셨어요? 못 잡숴 보셨어? 그냥 그들의 뜨물이야. 쉽게 말하면 먹은 폐물 처리하면 뜨물통에다 넣으면 거기에 고기가 양고기 뭐 이런 고기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퍼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위에는 좀 국물이 많이 떠 있어요. 이건 그 큰 녹강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위에서 이제 신호를 해요. 어느 정도 사람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국물만 많이 걷어간 거니까 밑에 건더기가 있잖아. 그럼 그때 신호해 오라고 사가라고. 그럼 거기 가면 거기 서면은 알짜배기가 온다니까. 알짜배기. 그러면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 깡통에다 끓여요. 왜 끓이냐면 거기에 보면 막 얘들이 먹다가 휴지 버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그래도 뭐 여러분 머리 흔들 거 없어. 오죽하면 먹었겠어?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오죽하면 그게 꿀꿀이죽입니까? 꿀꿀이죽. 돼지가 먹는 걸 우리가 먹었다니까. 꿀꿀이죽. 그래도 미군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려주고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나는 종북자파가 아니다. 이번에 여러분 북한에다 돈 억수로 갖다 처발로 줘서 돈 갖다 준 사람이 감옥 가 있지? 쌍방울. 몰라요? 거기에 앞제비가 이재명 아닙니까? 이 책 정리했어요. The End. 넘겨봐. End.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이는 완전히 간첩입니다. 완전히 사상적으로 빨갱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보면 밑에도 빨개요.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줬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도 모르니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날들어 뭐라고 했냐니까 꼴통 보수래요. 내가 꼴통이 됐어요. 근데 바르게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니 어떡하냐 이거예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겨서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한데 끝까지 이렇게 내국을 위해서 해준 것 감사.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그래봐야 4월 10일 날이니까 4번만 예배 드리면 돼. 그렇죠? 그래도 또 애국을 위해 기도해지 어떡하겠어. 자,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여기에 뭐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이란 책을 쓰신 저자도 와 계시는데 내가 이게 바람 괜히 그냥 여기서 아는 척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기 우리 저 유도희 집 권사님도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말이야. 우리 이런 실력가들이 쟁쟁해 대한민국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 강의 오고 돌아다녀야 돼요.